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인구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한 사람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의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국민연금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5년 먼저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고민하시고, 국민연금이 약하신 분들은 재취업을 고민하시는데요. 오늘은 조기 노령연금과 재취업에 대한 분위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65세에 받는 연금을 정상연금, 65세 이전에 받으면 조기연금, 이후에 받으면 연기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91만 5,039명으로 지난해 대비 4만 7,807명 증가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부터 매년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은퇴 후에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이 없는 기간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정년을 꽉 채운다 해도 연금 수급까지 3년을 버텨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중 무엇이 나을까요? 퇴직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 수령 시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주로 고려되는 옵션은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인데요. 조기연금은 법정 연금 수령 나이인 65세 이전보다 앞당겨서 연금을 받는 것이며, 연기연금은 정해진 수령 시기보다 나중에 연금을 받아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미래 계획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조기연금입니다. 조기연금은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조기연금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대 수명이 짧다고 생각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더 많은 기간 동안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또한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기연금이 제공하는 재정적 유연성도 큽니다. 이른 시기에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조기연금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연금을 수령하면 월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보통 조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수령액이 약 6%에서 8%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연금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받기 때문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총 수령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장수할 경우 재정적인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연금 수령은 일부 다른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더욱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책에 따라 저금리 상품이나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연기연금입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수령액이 매년 증가합니다. 연금을 연기할 때마다 매년 수령액이 약 8%씩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연기연금은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나중에 시작함으로써 더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소득원을 활용하거나 투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금 외의 수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연금을 늦춰 더 높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지 못하면 다른 소득원을 마련하거나 기존 자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상황 변화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대 수명이 짧을 경우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더 늦게 받지만 짧은 기간만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연기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선택은 단순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퇴직 계획과 재정
재정적 묘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조기연금은 즉각적인 재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기연금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즉각적인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기대 수명, 재정적 필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은 국민연금이 준비가 되신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이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 하셔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이 은퇴를 이미 하셨거나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은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가장 많이 취득하고 계십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진입장벽이 낮고 또 최근 물류 기능이 강화되면서 지게차 운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딴다고 해도 모두 다 취업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또 현장의 일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굴착기 운전기능사, 세 번째는 전기기능사, 네 번째는 방수기능사, 다섯 번째는 조경기능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식조리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방수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순이었습니다. 여성 분야 중장년층 많이 취득한 자격증, 아무래도 한식조리기능사가 눈에 띄는데요. 그만큼 창업이나 요식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녀 상관없이 중장년들 구인구직이 가장 많은 자격증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토목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직업상담사 2급, 정보처리기사입니다. 인기 자격증 대부분인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구인이 잘 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격증 순위 잘 기억하셔서 적성에도 맞고 취업도 잘 되는 자격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노후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연금과 자격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예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놓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